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인간관계일지 모릅니다. 돈을 번다든가 또 주변에서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육체적인 일들보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읽고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젊을 때는 그저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고 중반 때 중년이 되기 전에는 열심히 살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득이 되고 누가 해가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부딪히면서 삽니다. 그리고는 중년 이후가 되고 은퇴 나이가 가까워지면서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꼭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나, 꼭 이런 사람들을 두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 정리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 내용에서는 6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예 내 핸드폰 리스트, 컨택 리스트에서 지워버려야 될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잠시 시간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 관계를 손절하는 결정은 언제나 쉽지는 않죠. 하지만 아래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서의 사람 관계를 손절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올바른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자, 예를 들면 상대방이 폭력적이거나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계속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굉장히 비굴하죠. 이런 사람들은 권모술수와 기회주의자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손해를 입히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아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고요? 나중에 용서를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변화가 되겠지. 아마 사람이 변화가 될 거야. 기대를 해보자 라고 해도 역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가 돼서 종교적인 힘을 통해서거나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경우에 사람들을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 심리를 갖고 용서를 하고 다시 마주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별로 좋은 결과는 극히 드물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인 경우.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비밀을 유출하거나 배신을 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비밀을 유출, 즉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소중한 부분을 상의를 했거나 또 오히려 나를 감싸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비밀리에 감추고 싶은 내용을 떠벌리고 말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조건으로 이용을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인 경우. 자, 이러한 사람들은 이후에도 그들과 함께 일하거나 교류하는 것은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왜? 믿음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사람 간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뢰죠. 신뢰와 믿음,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밀을 유출하거나 배신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박한 상황에 아주 벼랑 끝에 다다른 상황에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커버를 하느냐 아니면 자기 살겠다고 혼자 도망가느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청소년 때에 지나가다가 폭력배를 마주쳤는데 같은 행동과 같은 의견을 투합하는 것이 아니라 신나게 떠들면서 같이 왔다가 혼자 뒤돌아서서 등을 보이면서 돌아가는 친구. 그런 친구 계속해서 만날 의향이 있으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모든 업무를 했는데 불구하고 나의 상사가 본인이 다 한 것처럼 기한 서류를 올리고 자기의 이름을 최종적으로 사인을 한 경우 그 상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나는 그 사람을 믿고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나 몰라라 하고 연락도 닿지 않고 나한테 경제적인 피해를 크게 끼쳐서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경우 상대의 가치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 즉 정당이나 나의 그룹에 혹은 내 의견에 토만 달면 반대를 하고 우리의 목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노력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 이런 상대방 둘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상대방을 두지 않아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있는 사람과의 관계성만 충분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는 시간이 모자람을 느낍니다. 상대방과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회사 생활과 단체 생활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어디에 수학여행이나 MT를 갔습니다. 놀러를 갔습니다. 휴가차 어디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먹고 저녁에는 어떤 스케줄을 하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합의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만 그것에 대해서 딴지를 겁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안 할래. 너희들끼리 해. 그러면 그 사람 같이 데리고 놀고 싶은가요? 아니죠. 내치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괜히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핸드폰에서 다 지워버리는 게 오히려 내 신상과 내 정신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앞서 있는 사람이 자괴감을 일으키게 만들거나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불안감이나 불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면서 우리한테 불만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잘못되고 지금 현재 어떤 심정이고 자기는 뭐만 하면 안 되고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그룹이나 나와의 대화에 있어서도 나를 마음 편하게 해주지 않고 나를 항상 불안정한 시간과 불안정한 기분을 느끼게 하고 이 사람을 만나면 매번 말투가 불만 연속, 입만 열면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 그들과의 관계는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의 컨택 리스트에서 없애는 게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상대방과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어떤 이벤트를 같이 할 때에 이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보통은 불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서 나오죠. 때로는 이 증오와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만 만나고 나면 대화를 하고 나면 뭔가 찝찝하고 이 사람과 만나고 나면 뭔가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관계성의 이 서로와 나와의 관계, 건강하지 않은 거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커피 한 잔을 먹어도 내가 커피 한 잔을 사도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 내가 그 사람과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2시간을 떠들었어도 건강하게 기쁨과 즐거움과 긍정이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기도 쉽지 않은데 매번 앉아서 다른 사람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산다, 이런 맨 불신에 관한 얘기들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건강한 대화가 오가고 관계성이 이어지지 않는 거죠. 짜증, 증오,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우리에게 심하게 상처받기를 한 경우, 누군가가 나한테 마음의 상처의 응어리를 평생 동안 남게 한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들은 나와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은 모르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이 유독히 있습니다. 앞서 다섯 번째 말씀드린 거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말 한마디에 내가 가슴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지속이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와서 내가 얻었다,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꼈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가운데서 말 한마디가 상처를 받게 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대화를 쭉 하고 존대를 합니다. 그러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네, 좋습니다. 이제는 봄이 오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존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대방이 보통 때에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나에 대해서 대화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순간 갑자기
반말이나 욕을 섞어서 말을 합니다. 존칭과 존대가 오가는 대화 사이에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떠한 XX의 문자의 말이 순간 나온다거나 이러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런 말을 막 하고 있는가라는 시작점이 초기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불신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 사람하고 관계를 끊지 못하고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나한테 크게 막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에 공들여왔던 시간, 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가졌던 시간에 상처가 남겠죠. 아주 최소한의 인간관계에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6가지 상황에 따라 사람 관계를 끊기가 쉬운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지속했다고 해서 남는 게 별로 나한테는 좋은 경험으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때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결정도 내 자신의 감정과 가치를 고려한 뒤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6가지의 상황을 내 컨택 리스트, 핸드폰에 있는 컨택 리스트를 쭉 보시고 여기에 3가지 이상이라도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더 이상 이 사람과 시간 낭비의 상황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지워버릴까 생각이 된다면 바로 삭제 버튼을 눌러서 관계를 끊으십시오. 카카오톡도 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이 어떠셨습니까? 잠시나마 생각을 해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다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 관계, 거기에서 6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핸드폰에서 바로 딜리트, 삭제를 해버리는 게 어떤가? 그것이 나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짚어봤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의 내용으로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